2006년 12월 17일 늦은 오후 얼굴 전체에 붕대를 칭칭 감은 여성이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왜 그런 모습으로 경찰서에 나타났을까요? 가까이서 보니 여성분이 얼굴이 퉁퉁 붓고 붕대 때문에 말하는 것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고 물어보니 여성분이 온몸을 벌벌 떨면서 교회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해서 신고하러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일주일 전 일이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분이 범인한테 폭행을 심하게 당했는데요. 그때 턱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급히 수술을 받은 상황이었고 아이고. 회복이 다 안 된 상태에서 뒤늦게 신고하러 온 거였습니다. 성폭행 피해다 보니 교회 사람들한테 소문나는 게 걱정돼서 그동안 신고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럼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사건은 일주일 전인 12월 10일로 돌아갑니다. 피해 여성은 30대 초반의 교회 유치부 교사였는데요. 그날 새벽 4시 40분경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 때문에 교회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컴퓨터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 들어왔지? 교회 사무실까지 올 때까지 여성분들 아무런 느낌도 낌새도 눈치를 채지 못하신 건가요? 네. 한창 일하던 중 갑자기 사무실 불이 꺼지더니 뒤에서 사람 손이 훅 튀어나와 자기 입을 막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선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 저항하자 남성이 머리채를 잡은 채로 흉기를 들이대며 움직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죽는다 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목까지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남성이 옷을 벗기고 모순짓을 하려고 했는데 여성분이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저항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범인이 얼굴과 전신을 마구 때렸다고 했고요. 약 50분 동안 폭행과 위협이 이어졌던 걸로 추정됩니다. 어떻게 이 피해자분께서는 범인의 손에서 벗어나시게 된 거예요? 정말 필사적으로 저항하다 보니 새벽 기도 시간이 다 됐는지 창밖으로 차 소리와 사람들 말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들은 범인이 결국 포기하고 도망갔고요. 범인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됐을 때쯤 여성분이 힘겹게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야 얼마나 긴박했을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벗어나시고 간신히 도움을 청하신 거네요. 정말 그 타이밍에 사람이 온 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네, 천만다행이네요, 진짜로. 턱뼈가 부러졌다고 하면 폭행을 심하게 당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 당시에는 피해자분의 상태가 혹시 어땠나요? 그때 도와준 분들 이야기로는 얼굴이 피투성이에다가 심하게 맞아서 눈도 거의 못 뜬 채 옷도 제대로 추스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여성분이 저에게 찾았을 때는 수술받고 퇴원한 직후였는데 아이고. 병원에서 6개월을 더 치료받아야 한다는 진단서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요? 혹시 피해 여성분이 그 범인에 대해서 기억하는 건 없었나요? 어둡기도 했고 얼굴을 폭행당하는 바람에 눈을 뜨지 못해서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남성이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셨습니다. 힘이 엄청 세고 일반 남성보다는 체격이 큰 것 같다고 했고요. 중저음의 낮은 목소리였다고 했습니다. 뒤에서 손으로 먼저 이렇게 제압했으니까 네. 바로 제압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얼굴을 못 본 것 같고. 아마 숨소리도 못 냈을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범인이 누구다라고 특정하기에는 단서가 너무 좀 모자라긴 하네요. 네. 근데 다행인 게 교회 안에 CCTV가 몇 대 있더라고요. 그건 진짜 다행이네요. CCTV에 뭐가 좀 잡힌 게 있을까요? 범행 시간 전후로 교회의 모든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범행 직후 노비에 빠져나가는 범인의 옆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서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길래 범인이 입고 있던 옷차림새로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해 봤는데 들어오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만약 옷을 갈아입었다면 버려진 옷이나 가방 등이 발견돼야 하는데 그런 건 없는 걸로 봐서 변장을 한 것 같지는 않았고요. 가능성을 좀 높게 본 건 범행이 일어난 교회가 여러 지역에 분교가 있을 만큼 큰 교회에서 평소에 드나드는 교인들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범인이 범행 전날 사람들 틈에 섞여서 미리 교회로 잠입해
숨어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규모가 있는 교회는 교인들도 뭐가 어디에 있고 이걸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저희도 교회 사람 중에 범인이 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새벽까지 남아서 일한다는 것도 미리 알았을 가능성도 높았고요. 범행이 일어난 곳이 교회 관계자들만 쓰고 있는 고층 사무실이었는데 그 위치를 알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 CCTV 상에 나타난 범인의 인상착의는 어땠나요? 범인은 20, 30대 초반에 키가 한 170cm 정도로 뚱뚱한 체격이었습니다. 게다가 특이하게 범인이 한쪽 발을 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CCTV를 계속 돌려보니까 왼발만 팔자로 걷는 겁니다. 왼발만 팔자? 왼발만 팔자? 이 왼쪽 발, 한쪽 발만 팔자로 걷는다? 좀 특이하긴 합니다. 네. 혹시 그 왼발 팔자걸음으로 어디로 도망갔는지 혹시 동선 파악은 됐나요? 저희가 범행 전전날부터 당일까지 교회 근처 CCTV가 있을 만한 상가를 모두 확인했는데 범인의 동선을 찾아내긴 어렵더라고요. 야, 그럼 이거 범인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근데 그 무렵 영등포에 어쩌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묘한 소문들이 돕니다. 강간을 당했는데 신고를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교인들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어떤 여자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건너 소문일 뿐 피해자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고 신고가 들어온 것도 없었습니다. 혹시 진짜 신고가 들어온 건 없었나요? 2달 전쯤에 신고가 들어온 게 한 건이 있었습니다. 동일범의 성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같은 간내에서 40대 여성이 자던 중에 도둑이 들어 성폭행을 당했는데 심하게 맞고 현금 60만 원도 뺏겼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별다른 단서가 없어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던 모양이고요. 마냥 뜬 소문 같진 않거든요. 공교롭게도 같은 관할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이긴 한데 같은 범인이 맞을까요? 교회 피해자 같은 경우는 뭔가 범인이 이 피해자를 미리 노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주택에서 벌어진 사건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돈까지 훔쳤다고 하니까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돈을 먼저 강취하고 나서 강간을 저지른 사건이라면 강도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여성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근데 이 범인의 경우에는 성범죄가 우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 피해 여성도 범인이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금품을 뺏어가는 강도 사건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죠.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도주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이런 정황들로 본다면 일단은 동일 사건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동일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인 탐문과 동시에 관할 지역의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의 동종 수법자, 동종 전과자까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찍힌 CCTV 사진과 체격, 인상착의, 걸음걸이, 특징을 넣은 수배 전달지를 제작해 교회 로비에 붙이고 근처 상가에도 뿌려 제보를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뭐 단서가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좀처럼 범인으로 특징질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셨는데. 없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런데 얼마 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범인과 닮은 사람을 본 것 같다는 제보자가 나타난 겁니다. 닮은 사람. 그러면 누가 어디서 그 사람을 봤다고 하던가요? 제보자는 교인이었는데요. 불안하네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파주의 한 기도원에서 비슷한 남성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기도원이요? 특별히 좀 남다른 신앙심이 있거나 내가 또 신앙을 더 단련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가는 곳이거든요. 약간의 비용만 내면 숙식도 할 수 있게. 거기서? 네, 그래서 뭐 일주일을 가기도 하고 한 달을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교인분들이. 정말로 기도원이라는 데가 그런 데라면 네,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 텐데. 그렇죠.
그런 곳에 지금 이런 추악한 범인과 닮은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는 행세를 하는 사람은 아닐까요 혹시? 그냥 닮은 사람이거나. 기도원으로 찾아갔었죠. 근데 바로 들이닥치진 않고 차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 사람이 범인인지 확실하지 않기도 하고 섣불리 움직였다가 수사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기도원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걸어다니는 발만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한나절 정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정말 왼쪽 발만 팔자걸음으로 걷는 사람이 기도원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성가복을 입고 있었고요. 어머. 얼굴을 보니 평범한 20대 학생같이 멀쩡하고 깔끔한 외모에 마치 성직자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야. 아니, 성가복을 입고 마치 성직자 같은 얼굴이었다고요? 네. 범인이 맞았나요? 드디어 우리 샤크 전 형사님이 이빨을 드러냅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자 바로 남성에게 돌진해 눈앞에 수배 전단지를 꺼내듭니다. 전단지를. 무작정 수배 전단지를 보여주고 이거 너지? 이 한마디를 딱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묵지를 하더라고요. 다 알고 왔다 한마디 더 던졌더니 침착하게 목소리를 쫙 깔면서 잘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데려가십시오. 교인이 아니길 바라겠었는데 네. 기도원에 있던 성가대가 지금 그러게요. 야. 순한 양인 척하고 양의 탈을 쓴 악마죠. 교인의 얼굴을 하고 더러운 본심을 참으로 꽁꽁 숨겨왔습니다. 결정적으로 딱 걸린 그 왼발 팔자걸음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 걸음을요? 아, 저 사람이에요? 아, 오른발은 일자인데 왼발은 벌어져 있죠. 아, 빠져있네. 모두 수행했습니다. 제 사실을 따릅니다. 실체가 뭡니까? 범인을 지금부터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씨는 33살로 해당 교회 신학대학교 다니는 1년차 신학생이었는데요. 교인들은 이 사람을 전도사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근데 기도원까지는 왜 간 거예요? 이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해 있었던 겁니까? 파주 기도원에 머물며 숙식을 해결했었습니다. 범행 장소였던 교회와 기도원을 오가며 봉사나 전도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기도원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평소 온화한 성격에 신앙심도 깊고 신학생 활동도 성실하게 해서 평판도 아주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 피해 여성이랑은 아는 사이였나요? 교회에서 새 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피해 여성을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호감을 갖고 계속 혼자 지켜봤다고 했고요. 범행 당일 여성이 교회에 남아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동료들이 퇴근하고 혼자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무실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작정하고 때를 기다린 거네요. 이건 호감이 아니라 이 정도면은 이 여성을 스토킹하는 거잖아요. 범죄 대상으로 삼고 스토킹한 거죠. 그런데 김 씨의 과거가 심상치 않습니다. 18세 때 3명을 연쇄 성폭행해서 15년형을 받고 14년 가까이 형을 살다가 도중 가석방으로 출소를 2005년 8월에 했는데요. 형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는지 1년 조금 지나 다시 성범죄를 벌인 거였습니다. 저는 뭐 신학생이라는 거에 잘 모르지만 네. 전과자가 어떻게 신학생이 될 수가 있었던 걸까요? 교도소에서부터 성경 공부를 마치고 출소 후 전과 사실을 감춘 채 신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입학 당시 구체적인 신원이나 전과조회는 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던 거고요. 뒤늦게 전과자의 강간범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 사람들의 충격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랬겠어요. 네. 수감자들 중에 이렇게 이제 종교를 가지고 출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통 교단이 아닌 데서 목회 활동을 이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종교단체도 이런 일들을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해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미리 확인을 하자 이런 것이 아마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시스템 자체가 없으니까 다들 알 수가 없었던 없는 거죠. 거죠. 근데 과거 사건도 주택가에서 강도 강간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분명 영등포 주택가 사건과도 관련이 있어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김 씨 DNA와 일치하는 사건이 있는지 국가수에 의뢰했는데요.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죄가 많은 건가 또. 왜요? 또 어떻게 나왔길래? 체포 당시 김 씨가 형사님께 순순히 손목을 내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마 김 씨는 간간미수 한 건으로만 끝내고 싶었나 봅니다. 국가수로부터 받은 김 씨와 일치하는 DNA 결과입니다. 뭐길래 나 진짜 너무 불안해. 뭐길래 그러는 거야? 이게 뭐야? 영등포, 어머, 영등포, 마포, 파주 뭐야? 뭐야? 5개가 더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만 범행이 있었네요. 이게 4시 40분, 새벽 3시 반. 같은 날 2건이 있어요. 파주에서. 파주라 그러면 그 기도원 주변 아니에요? 10월 15일 영등포 주택 사건. 첫 번째로 떴던 저 영등포 사건이 아까 왜 신고됐다던 주택가 강도 강간인 건가요? 네, 2달 전 신고가 들어온 영등포 주택가 강도 강간 김씨 씨였습니다. 교회 강간 미수 외에 추가로 5건이 밝혀진 건데 대부분 교회와 기도원, 인근 동네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걸로 밝혀졌습니다. 교회 사건 피해 여성을 타겟으로 노린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5건은 타겟이 아니고 무작위로 범행을 한 건가요? 네, 교회 사건만 예였더라고요. 나머진 전부 처음 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택가 강도 강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피해자들 집에 침입했는지 현장 검증에서 밝혀집니다. 이제 어디로 들어가? 그럼 이거 뭐? 그 안으로 해주신데 열려 있었나 그때? 네, 다 열려. 딱 보니까 여기 되게 좁은 골목에 있는 다세대 맞아요. 주택가. 문단속이 좀 허술한 것만 골라서 노린 거네요. 모두가 잡는 시간에 범행이 이루어졌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현관문이나 창문, 베란다를 일일이 열어보고 열리면 일단 들어갔습니다. 잠긴 곳은 화장실 창문을 뜯고 들어갔고요. 주방에 있는 칼을 챙겨 잡는 여성 앞에 들이대며 겁을 주고 성폭행을 저질렀는데요. 여성이 저항하면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꼭 돈이 있느냐, 직업이 뭐냐까지 물어보고 현금을 챙겨 달아났었고요. 아이고, 무방비로 잠들어 있는 그 약간 여성들만을 기습적으로 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끔찍하네요. 그 돈 빼고는 교회 강간 미수 사건과 되게 동일하네요. 그러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집에 누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침입을 한 거잖아요. 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장소와 대상을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물색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이제 범행이 일어난 장소들이 교회나 기도원, 다세대 주택에서 범행이 있었던 점들이 보면 단순히 그냥 무작위로 침입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랑 기도원을 오가면서 시간 날 때마다 지켜보고 살펴보고 나중에 털어놨는데 방문 전도를 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정했다고 있습니다. 방문 전도는 뭐예요? 뭐 요즘은 잘 안 해요, 사실은. 요즘은 잘 안 하고. 안 하죠. 그러니까 계십니까? 저는 어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게 이렇게 많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냥 의심하지 않고 열었을 거고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의심 없이 자기 생활 환경을 많이 노출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누가 범죄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전도하러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집의 거주자가 누군지 제압이 가능한지까지 파악을 했던 걸로 추정됐습니다. 전도하러 갔던 동네 주변을 계속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거죠.
그 전도를 이용했다는 게 진짜 더 치가 떨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게 교인이라 그러면 약간 경계 허무는 게 있잖아요.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려고 교도소에서부터 교인이 돼서 한 게 아닌가 의심까지 드네요 지금. 근데 DNA가 나온 것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어쩌면 실제로 그 소문이 사실 아니었을까요? 확인된 범행이 전부 해서 6건이 맞았나요? 형사님이 범인의 구린 냄새를 맡은 이상 이대로 놔둘 순 없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형사님은 김 씨를 구속하고도 매주 찾아가서 여죄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 수사팀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날아옵니다. 편지? 범인 김 씨가 보낸 자필 편지였습니다. 뭐야? 갑자기 편지를? 편지를 보냈다 불안하게. 아니 계속 수사하시려고 면회도 다니셨다고 했는데 할 얘기가 있으면 그때 하지. 왜 편지를 썼을까요? 뭐라고 써 있었어요? 형사님, 접니다. 이번에 이렇게 붙잡히게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네요. 그땐 잠시 저한테 사탄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많이 방황했어요. 저는 그동안 여자를 제대로 사귀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형사님 말씀대로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한테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깔끔하게 다 털고 가겠습니다. 형사님, 구치소로 면회 오십시오. 이 얘기는 여죄가 더 있다. 맞습니다. 추가로 자백한 것만 무려 38건이나 됐습니다. 38건? 38건이요? 지금 여기 6건이 밝혀졌고 38건을 얘기를 했으면 총 44건이라는 얘기네요? 이야, 와, 44건. 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6건 걸렸을 땐 본인이 속으로 웃었겠네. 파주 기도원에 정착했을 무렵부터 범행이 있었는데요.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가장 많은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평일에는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주말에 가서 회개하고 성가대 활동하면 아휴. 아, 근데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추가로 드러난 사건들은 모두 신고가 안 들어왔던 것들입니다. 김 씨 자백을 받고 나서 피해자들을 일일이 만나 확인했는데요. 피해 사실을 아예 부인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질까 봐 진술을 꺼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추가로 진술 조사를 받아낸 것이 6건밖에 없어 모두 12건으로 최종 송치했습니다. 아유, 이거는 뭐 자백한 사건의 절반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44건 중에 12건 송치. 뒤늦게 드러난 사건 중에서는 충격적인 피해 사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는 모녀를 동시에 범하거나 한 집에서 세 여성을 겁탈하려 들어 자매를 강간하고 엄마를 강간 미수로 그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쳤어. 생각보다 많이 끔찍하네. 아니죠. 진짜 인간은 아니네요. 네. 인간일 수가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빌먹이는 게 너무 역겨워요. 아, 진짜 파렴치한 놈이네. 강간을 저지르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참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교도소에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욕구를 못 참게 됐다고 했고요. 그 시간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보상은 이때 쓰는 말이 뭘 아니지. 보상을 받아. 보상의 뜻을 알아? 보상을 왜 땄어? 좋은 일, 착한 일을 했을 때 받는 게 보상이에요. 기가 막힌다. 뭐 성욕 때문에 그랬다도 말이 안 되지만 피해자들한테 돈을 왜 뺏어가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예. 훔친 돈이 모두 350만 원 정도 됐는데요. 범행 저지로 갈 때 교통비로 쓰고 나머지는 헌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금을 해요? 이게 그냥 또 하구나 거짓말이네. 진짜.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게 뭘 헌금을 했겠어요.
그 헌금을 헌금은 했겠어요?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이지. 했다고 이제 하는 거지. 모든 범죄의 시작이 종교 활동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게 너무 이제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교도소에서 이 계획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누구도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안전하고 범행 수법이에요. 계획이에요. 수법. 교회 안에 수법. 숨어 있으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지. 자기가 생각을 한 거죠. 아이고 참.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20년을 받았는데요. 검사의 항소로 최종심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은 거네요, 결국. 그렇죠. 저 2022년만 해도요. 일단 신고된 사건의 검거율은 94%가 넘었습니다. 네. 그만큼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빨리 신고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